진단 평가한다는데 어떡하지? 너무 걱정된다. 학부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백하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나은 교육 추진단 더 나은 학력평가 교사 김병용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변수지입니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학부모이고요. 또 어느덧 14년차 교사 이세은입니다. 오늘은 2022년 강원 학생성장 진단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 시행되는 만큼 학부모님들께서 이 평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 평가에 대해서 딱 접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네, 학원을 보내야 되나 비교당하면 어쩌나 부모로서 너무 고민이 많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평가를 생각하면 1등부터 꼴찌까지 그렇게 등수가 먼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 내신 1등급 이러한 등급들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실시하는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는 그와 같은 평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한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누구인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니까 그런 부담은 잠시 내려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조금 더 깊게 알아볼 거예요.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강원 학생성장 진단평가 왜 보는 걸까요? 학생들을 진단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번 학기가 지나면 겨울방학을 맞게 될 거예요. 이렇게 겨울방학 사이,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혹시나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서 끊김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학습을 꾸준히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단평가를 준비해서 지원하고자 하고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평가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대상으로 보고요. 과목은 초등학교 4학년은 국어, 수학, 5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시기는 초등학교는 11월 28일부터 5일간 그리고 중학교는 11월 21일부터 5일간 이렇게 5일 중에 학교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하루 또는 교과별로 선택하여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평가를 5일 중에 하루를 먼저 본다고 했는데 다른 학교에 유출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저희가 평가를 하며 문제 유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학생들을 서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의 유출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본 평가는 학생들의 서열화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문제의 유출과 같은 것들은 크게 본 평가의 목적을 해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 학년의 성격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입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고요. 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보통 초등학교 3학년에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이 완성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결손이 본격적으로 4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4학년에서의 지원이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장 급한 4학년부터 학생들을 진단하고 지원하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또 있을까요? 네, 사실상 저희가 연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년들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과정에서 저희는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 기간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의 일제식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1학년은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4학년 영어 교과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에 영어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교과의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은 영어의 적응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4학년에 영어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학생들의 평가의 부담감과 영어 교과에 대한 부담감이 발생할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평가에서는 4학년의 영어 교과 평가를 제외시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하던데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학교가 다 이거를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네, 선생님 모든 학생이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평가의 목적을 한번 들여다보면 학생의 성취 기준의 도달도를 평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평가를 보는 건데요.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또는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돼요. 네, 특별히 11월, 12월에 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겨울방학과 학년 초라는 그러한 전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환기에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환기에 앞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11월과 12월이 가장 적기로 생각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환기 겨울방학과 새 학년 초에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 시기에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평가가 필요하다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시험을 보지 않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보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좀 부담감을 느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거든요, 사실. 네, 사실 그 부분이 걱정이 되기는 해요. 네네. 하지만 이 평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의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학부모님들이 겪었던 그 어린 시절의 평가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님께서도 잘 보고 오라든지 네, 그런 부담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문제 그 난이도에 대해서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내서 그러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시니까 제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리고 국영수 중심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국어와 수학은 다른 교과를 공부하는 데 기본이 되는 도구 교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국어와 수학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이 영어 교과가 외국어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 간에 그런 성취도에 큰 격차들이 생겨납니다. 빠른 조기 지원이 있지 않으면 그 격차가 계속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영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해 영어의 교과를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의 수준을 알 수 없었잖아요. 근데 잘할 줄 알고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시험을 보는데 엄마들이 멘붕이 딱 오는 거죠. 이게 뭐지? 평가 결과는 그럼 어떻게 안내를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학생 개인별 안내 자료로 통지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석차라든가 등급이 아니라 해당 학년에서 요구하는 그 성취 기준이라는 목표에 학생이 얼마나 도달했는지 그것에 대한 도달 여부를 정보로서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학생이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된다면 어떠한 내용들을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천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오류를 보인 실수를 한 문항들을 기초로 해서 해당 성취 기준을 보충 학습하기 위해 어떠한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자료들을 참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역시 통지 내용으로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가 안 좋으면 학부모가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사실. 학원에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파다할 것 같은데 그 책임은 혹시 또 학부모 몫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되게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이 평가의 목적이 사실 그 어떤 부분이 이제 어려운지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고 평가 결과를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 상담도 있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또 도교육청 수준에서 지원책이 여러 가지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을 김변호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평가 이후에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교육의 부담보다는 공교육에서 책임지자는 측면에서 그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평가 이후에 통지가 나간 이후에 일정 기간 상담 주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세한 피드백 내용과 학생들이 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학 중에 학생들한테 어떠한 학습의 내용을 제공해야 되는지 그 보충 지도 프로그램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더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겨울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개별 학습 교재를 개발해서 학생 개인별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지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있으니 추후에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했을 때 부모님들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책도 마련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하려고 하지만 혹시 가정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조금 이해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들었으니까 안심을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 평가는 말 그대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생과 학교, 그리고 학생과 교육청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나누어주고 그 정보를 통해서 서로 돕고 함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무 심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담백하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가를 준비한 입장에서 사실 교사이기도 하지만 저도 아이 둘을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양쪽의 입장을 굉장히 고려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거 하나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함께 기른다는 마음으로 평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같이 저희 힘을 합쳐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교육청과 학교가 힘을 합쳐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저 너무 감동받았고요. 또 구체적인 방안도 있으신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진짜 평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 모르겠어요. 혹시 아직도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바로 그 질문을 해결해 드릴게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